요즘에 카톡방이나 카페 글들 보면은 단속에 걸렸다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유튜브로 겉핥기로 좀 얇게 공부를 하고 사업자 구조를 제대로 이해 못한 채로 오픈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오늘은 왜 단속에 걸리는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숙박업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호스텔업, 관광 호텔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률이 높아서 많이 시도하시는 게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거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제는 불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따로 영상을 첨부를 해 두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사업자 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업자 이름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름 그대로 영업 대상이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국내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맞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손님을 받으려면 외도민 허가에 더해서 특례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이 외도민 허가는 구청에서 받지만 특례는 위홈 또는 미스터맨션이라는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운영 가능 일수. 외국인 게스트는 365일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손님은 연간 180일 이내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도 있어요. 외도민으로 국내 손님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전국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 전주나 뭐 대전이나 경주나 이런 데에서 국내 손님을 받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도민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있습니다. 비외도민 특례라는 건데 외도민은 허가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입주민 동의서, 반지하 여부, 노후도, 건축물 현황도, 평면 일치 뭐 등등 갖춰야 될 규정이 많습니다. 근데 비외도민 특례는 규정이 훨씬 완화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요. 다가구 주택은 타세대 동의가 필요 없고 다세대 주택은 인접세대를 포함해서 5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외도민은 반지하가 안 되는 구역도 있지만 특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노후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 체크 사항만 없으면 이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외도민보다는 훨씬 허가가 쉬워요. 그러면 처음부터 비외도민 특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이 비외도민 특례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외도민 특례는 국내 외국인 게스트 모두 받을 수가 있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연간 180일 이내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외도민에 비해서 운영 가능 일수가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매물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절반만 운영을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판단이 서면 진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며칠 넘으면 좀 어때 하면서 180일을 무시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들키냐고요? 내가 운영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조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비외도민 특례로 시작을 하면 허가 주체인 미스터맨션과 제가 공동 호스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공동 호스트를 맺으면 상대방의 달력에 예약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맨션 측에서는 이 호스트가 예약이 며칠이나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기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180일을 넘기는 순간 이미 데이터로 다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나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신고 숙박 운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운영 일정을 지키셔야 돼요. 저는 사업을 한 지 벌써 8년 차가 됐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뭐 변호사 상담에 1,000만 원에 가까운 합의금에 경찰서도 출석을 해보고 뭐 등등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그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를 다닐 때에는 책임의 어떤 보호 테두리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바로 나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건 알고 그랬건 그 잘못은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적으로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안전하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는데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